자, 81페이지. 우리가 어떤 소리 했었냐면요. 저번 주에 투자의 3단계라는 용어를 한번 해봤는데, 아니구나. 저번 주가 아니구나. 한 주 쉬었구나. 투자의 3단계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해볼게요. 자, 투자의 3단계는 뭐다? 시작. 취득, 운영, 처분이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다시 해보자. 투자자란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는데 10억을 주고 이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근데 보관이 3년 동안 운영하다가 3년 후에 처분하겠다라는 보관을 세우고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취득할 때 10억 원이 나가는 겁니까? 맞죠? 마이너스. 맞죠? 투자한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3년 동안 운영하는데 매년 이 부동산에서 1억 원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어디? 전체 총 투자 기간이 3년이죠. 근데 매년 1억씩 나온대. 1억 원은 전체 투자 기간 중에 몇 번 발생할까요? 3번 발생하죠. 그래서 이 1억 원의 이름을 매 기간 영업하면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지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영업수지. 수지가 무슨 말이다? 수익과 지출. 자, 우리 영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한다고 하자. 판매되는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나가는 비용 빼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계산한다 이거고. 처분 시 11억 원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걸 갖다가 지분 복귀액이다. 투자할 때 내 지분이 들어갔잖아요. 투자가 끝나면 다시 내 주머니로 복귀한다 해서 지분 복귀액 그렇게 불러주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에 나오는 게 이놈이야. 영업수지.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 이번 시험도 나오겠죠. 근데 이번 시험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책 81페이지 여기 보니까 영업수지 계산 과정 나와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말이죠. 가로 넣기가 나와. 근데 괄호 넣기. 괄호 넣기 되게 어렵나 싶나요? 많이 가로 넣기가 있는데 주관식으로 가로 넣기 해라 그러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주관식으로 한다면. 근데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객관식이니까 그냥 짜집기 때려 맞추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가로 넣기로 나오면 엄청 쉽게 별로 감이 아직 없을 텐데 엄청 쉬운 거야. 근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딱 한 번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가로 넣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로 넣기예요. 왜 싫은지 아세요? 이게 시험에 항상 나오니까 이것저것 다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정성껏 강의를 했는데 재수없게 가로 넣기 나와버린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좋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가로 넣기가 나올 가능성도 제법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한번 가볼게요. 갑돌이란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의 현황을 보니 10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당 방이 10실이 있더래. 10실이 있고. 그러면 방은 총 몇 개 있어요? 10개? 10 곱하기 10. 100개죠? 그렇죠. 방 하나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연간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소득이 얼마일까? 참 우리는 1000단위 넘어가면 안 돼버려. 방이 100개야. 방 하나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야. 그치? 100만 원짜리가 100장이 들어오니까 1억이죠? 자, 이거 가지고 갑돌이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한대.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주된 수입은 무슨 수입이 되겠어? 당연히 임대료 소득이 주된 소득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다음. 근데 이게 돈이 좀 부족하네. 그래서 일부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제 한번 분석할 건데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샀다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뭐 한다면 10억 주고 산다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 방 100개 곱하기
100만 원 하니까 얼마가 들어올 수 있어요? 1억이죠. 이 1억을 이제 뭐라 불러주냐면 가능한 총소득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뭐라 불러준다? 가능한 총소득. 근데 저는 쓴 게 지금 가능 저소득이라고 써놨죠? 그쵸? 자, 따라서 하세요. 조는 총이다, 시작. 영어로 쓰면 사실은 조는 그로 쓰고 총은 토탈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용어로 나옵니다. 똑같은 용어. 그래서 가능 총소득, 가능 저소득 다 똑같은 말이에요. 조는 뭐다? 총이다. 저 뒤에 어딘가에 나중에 가보면 조인대차라는 게 있어. 조인대차.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조인대차가 시험에 뭐라고도 나올 것 같아. 그치? 총임대차라고도 나온다는 거. 자, 다시. 여기 발생했대요? 가능하대요? 네, 가능하죠. 자,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만큼의 1년 동안 이만큼의 소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안 드러났죠? 그래서 이 가능 대신 시험에는 잠재란 용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잠재.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앞에 있는 이 학생한테 학생을 보니까 공부하는 거 보니까 학계론에 잠재 실력,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갔어요. 그럼 이 학생은 기분 좋아, 안 좋아? 아, 좋아요? 진짜 좋아? 나 요가하고 가는 건데? 아, 그거 좋은 소리야? 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하고 갈 거냐면요. 학생한테, 아이고, 당신은 학계론에 잠재 능력이 있으시네요. 하고 지나갔는데, 좋아? 그래요? 아닌데? 다시. 우리 애가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다음 달 수강료 좀 보내달래. 알았다.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 철수는 어디 수학은 좀 잘해요? 했더니 원장이, 예, 철수가 수학에 흥미도 있고 수학에 잠재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 그러면 아빠는 기분 좋아해야 돼? 나빠해야 돼? 아직도 좋아해야 된다는 사람 있네. 그거 요구하는 소리라니까? 우리 철수가 정말 수학을 잘하죠? 원장이 말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철수 공부 잘해요? 그러면 수학 잘하냐고 물어보면 말 끝나기 무섭게, 아버님 철수가 수학을 너무 잘해서 이번에 경시대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잘하고 있으면. 근데 철수가 지금 원장이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얘가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그저 그런데 일단 학원비는 빼지 말고 주시면 계속 뭐 돈을 쏟아붓다 보면 언젠가 뭐 싹이 나올 수도 있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라고, 이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학생한테 잠재 능력이 있다라는 소리 안 해요. 에? 좋아? 그 욕이라니까, 욕.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학계론에 잠재 능력이 있으세요 하면 지금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지금 지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잠재란 용어는 있잖아요.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 있지 않고 내재돼 있다, 숨어 있다가 잠재야. 자, 우리 부동산 아직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부동산 산다면 이만큼의 소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거든. 안 나타났죠? 그래서 가능 대신에 잠재란 용어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잠재.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분들도 학원에서 잠재 능력 있다 이 소리 들으면 또 좋다고, 야 오늘 파티하자 해서 치킨 사 먹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요구하는 거. 예. 그래서 어쨌든 가능이란 것은, 잠재란 것은 드러나 있지 않고 내재돼 있다. 이렇게 감만 좀 잡아주시고요. 그럼 어디? 내가 이제 1억 원이 바로 가능 중소득인데 어디? 근데 현실적으로는 1억 원의 가능 중소득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방이 100개가 있는데 1년 365일 단 하루도 공실이 생기지 않아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금액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지. 그러면 이 금액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공실에 대한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은 평균 공실률이 3%다, 5%다 이런 걸 고려해서 공실에 대한 영향을 차감시켜 놓고 및 뭐라고 혹시 나와 있습니까? 불량 부채라고 나와 있죠. 불량 부채 또는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하는데 요것만 잠깐 봅시다. 양화돼요, 불량화돼요? 뭔가 불량스러운 상황이 생기나 봐. 금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들으면 돼요. 사업을 하면 들어오는 돈도 있고 나가는 돈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정상적이면 괜찮아.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지출된 돈만 나가면 괜찮아. 근데 뭔가 불량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나 봐요. 첫 번째, 여기 301호 사는 학생은 얘가 너무너무 인사성도 바르고 얘가 착해. 잘생겼어. 그리고 이번에 전대 다니는데 사법시험 1차도 합격했어, 지금. 예, 2차 시험 코앞에 두고 있는 학생인데, 근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월세를 5달째 못 내고 있어요. 이거 쫓아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단은 2차 시험 결과 보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불량스럽게 임대료 수입이 연체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경우를 불량부채라고 그래. 하나 더 있어요. 여기 701호 사는 학생은 월세를 단 하루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월세를 잘 냅니다. 인사도 잘해요. A도 발라요. 술 안 먹었을 때 그래. 술만 먹으면 미친 개가 되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엘리베이터 우 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 때문에 미치겠대. 얘 안 쫓아내면 자기들이 나가버리겠대. 그럼 어쩔 수 없이 쫓아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괜찮은데 아직도 계약 기간 6개월이 남았어. 근데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로 퇴거시키려면 중개 수수료도 내가 줘야 돼. 이사 비용도 내가 줘야 돼. 원래 이 돈 내가 나갈 돈 아니잖아. 근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불량스럽게 지출되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가버릴 수도 있죠. 그런 개념들을 불량부채라고 그래. 그냥 지금은 감 잡을 때 불량스럽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라고만 감 잡으면 돼. 그렇게. 다음. 더 할 게 있어요. 무슨 소득 나왔어요? 기타 소득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임대사업 한다고 그랬죠? 주된 수입은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임대료 수입이죠. 근데 이 일대에서 이 건물이 잘 보이나 봐. 그래서 LG U+에서 옥상에다가 광고탑 좀 하나 설치하지. 자기들이 모든 관리 다 하고 1년에 한 500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임대료 수입에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죠. 다음, 1층 로비에다가 자판기 설치해놨거든. 그러면 자판기에서 커피, 음료수 사람들이 뽑아 먹으니까 자판기에서도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런 개념을 기타 소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다 정리해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조소득이 나온대. 유효총소득, 유효조소득이 나온대. 다음, 여기서 이제 빼야 될 게 있어요. 빼야 될 게. 제가 족발집 하고 있는데 한 달 매출액이 5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씨, 너 진짜 야, 너 부자 되겠다. 그러면 한 달에 5천만 원씩이니까 1년이면 너 6억 번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씨, 이게 다 내 돈이냐? 월세 빼고 직원들 뭐 빼고 남는 것도 없다. 이런 소리 하죠? 그래요. 영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빼냐면 영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비 비용을 빼야 돼요. 그러면 영업을 통한 순수한 소득이 이렇게 나와요. 순수한 소득이 나와. 근데 이 순자가 우리 시험에 중요해요. 이 순자는 최순실 할 때 그 순자하고 똑같아. 우리 매치순 할 때 그 순자 있죠? 매치순 할 때 순자. 예. 그래서 이거 매치순 할 때 순자 있죠? 최순실도 이거 아닐까? 근데 그건 확인 안 해봤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예. 사심이 없이 순수하게 그냥 돈 빼먹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개론에서 순이 나오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야지 순수한 내 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순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발생하는 비용을 빼야지 순수한 나의 소득이 된다. 이런 개념이야. 순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는 거다. 이렇게. 예. 다음. 이 순영업소득에서 이제 또 빼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뭐라고 보이십니까? 거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보입니까? 예, 이거 원리금. 자, 근데 스톱. 갑자기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 어떤 전제 조건이었냐면 투자 시 일부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죠? 그러면 돈을 빌리면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차감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만은 없을 수도 있어. 이 항목이 없을 수도 있죠. 100% 지분으로만, 자기 지분으로만 투자한다면 원리금 갚을 거 이 항목 자체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냥 용어만 지금 드러나, 용어만. 예. 그러면 이거 정리하니까 뭐가 되냐면 세금 내기 전에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돼요. 자, 여기서 세전이 무슨 말이다? 세금 내기 전의 수익과 지출이라고 해요. 그럼 세금 한번 내볼까요? 세금 내봅시다. 이거 지금 부동산 처분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니까, 영업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영업소득세라고 합니다. 세금 뺀대. 그러면 세전에서 세금을 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세후에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자, 지금은 용어를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들어보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쨌든 용어를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소득 하다 왜 갑자기 수지로 바뀝니까?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정상적인 가정하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투자에서는 순영업소득은 플러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야. 만약에 남의 돈을 일부 빌려서 쓰는데 너무 무리스럽게 많은 돈을 차입해서 오든지 너무 비싼 돈을 이자를 주고 빌리든지 그러다 보면 여기서 원리금 빼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소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수익과 지출이라는 용어만 갖다 붙여버리는 거지. 예, 세전 현금 소득이라고 나와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예,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볼게요. 조조순 전후 시작. 조조순 전후. 다시 한번 시작. 조조순 전후.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거 암기 못한 학생 있으면 제가 10만 원 줄게요. 응?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거 암기 못한 학생 있으면 10만 원 줄게. 예. 암기 하고 싶지 않아도 암기가 돼.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왜? 계속 제 잔소리 하거든요.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달 치르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항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암기가 될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가도 돼요. 여기 가지고는 장난 안 치거든요. 자, 시작. 유효 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 영업소득이 되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전에서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다? 시작. 조조순 전후 플러스. 우리 책 옆에 81페이지에 지분복귀 계산 있죠? 요거는 중요도 확 떨어집니다. 나오긴 나와요, 가끔. 근데 얘가 아니고 얘가 100%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분복귀 이런 거 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영업소득세 계산 있죠? 양도소득세 계산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온 적 없고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네. 왜? 우리 40문제 중에 16개나 틀려도 되는 시험이야. 가능성이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걸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나오면 틀리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근데 나오면 찍고 틀리면 당연한 거고 찍었는데 맞으면 대박이고 뭐 그런 거야. 그러면 하나 빼고 아직도 틀릴 게 몇 개가 남았어. 15개 남아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막 많은 양을 다 챙겨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기본서 나오면 책 세부 목차별로 매대 기출 대입부 다 표시해놨어요. 제가 전부 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바로 그 지문 바로 밑에다가 나왔던 기출문제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 집어넣고 그랬어. 그걸 보면 어떤 거는 아주 잘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막 한 15년 전에 한번 나오고 뚝 끊긴 것도 있고 그래. 그걸 왜 하냐고. 안 하면 되지. 한
십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건 왜 안 하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런데 나오면 어떡해? 아, 찍으면 돼. 찍고 틀리면 돼. 그래도 앞으로 틀릴 게 16개에서 아까 하나 틀리고 또 하나 틀리고 아직도 틀릴 게 많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면 공부량이 이렇게 커져.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시험에 근래 나왔던 거 중심으로 65점, 7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면 공부량이 3분의 1로 줄어버린다니까요. 예. 공부 잘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러구나. 저번 주에 합격자 모임한데, 이제, 역시 모든 학원이 다 그래요. 어떤 학생은 저한테, 교수님, 저 95점 맞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어요. 학교는 95점 맞았대. 그래서, 좀, 뭐려고 그런 쓰잘데없는 점수를 많이 받았냐고. 아무튼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만 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화를 낸 게 아니고, 웃으면서. 근데, 술 한 잔 드시고, 여자분인데, 남자, 여자는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또, 딴 사람들한테도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예.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대우를 못 받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날의 히어로들, 모든 학원에 있습니다. 학계는 60점, 민법 60점, 평균 점수 딱 60점 맞은 학생이 또 있었어요. 모든 학원에 다 있어요. 이 학생 있잖아요. 교수님, 저 딱 60점 맞고 합격했습니다. 안아줬어요. 제가 안아줬어요. 잘했다고. 근데 딴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면 딴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안 해. 모든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거야. 60점 맞으면. 모든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너는 나중에 부동산 하면 완전히 대박 칠 거다. 마킹 하나만 잘못해도 끝장이었잖아요. 3번을 마킹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사고 찍었으면 이 사람은 끝장이었거든, 사실은. 그죠? 근데 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축복을 해줘.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다가 나중엔 재수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재수없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만. 그래서 그러니까 막 90점을 95점을 목표로 한다면 합격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근데 딱 70점을 맞겠다 그러면 공부량이 확 줄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제 공법도 시작했죠. 네. 재밌죠? 네. 안 재밌어? 그냥 재밌다고 해. 그리고 이제 그 공법을 반드시 좀 하셔야 돼. 공법은 있잖아요. 5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뭐 따라서 해보고 그려보고 그냥 혼자 하는 거야.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1월 달에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한번 다시 해줄 건데 1차도 학습 전략이 있고 2차도 전략이 있는데 2차는 있잖아요. 2차는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이 있어요. 공법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학생들이 공부를 지질이게 아주 그냥 미련스럽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공법 있잖아요. 공법은 45점 맞아도 합격은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예. 중개사법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과목이에요. 아름다운 과목. 중개사법은 아주 많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80점 이상 충분히 나와버려요. 90점도 나오고 막 그래. 아름답다니까? 공법에서 이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60점을 얻는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 3분의 1도 안 되는 노력해도 80점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80점 이래 맞으면 돼. 대충 한 60점 가까이 맞고. 그래도 합격한단 말이에요. 합격해. 그러니까 공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공법만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되게 미련스럽거든. 공법은 그냥 방어만 하는 거, 방어만. 그러면 50점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게 딱딱 정해졌어요. 그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해가지고 막 하는 그게 했죠.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 하면 그 틀만 체계도만 잡아도 50점 방어하거든요. 합격은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2차가 오히려 좋아. 합격하기가. 근데 학생들이 나중에는 이것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야.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매번 공법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4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는 사실은 공법 선생님들은 학개론에서 공법이 5개 나왔다고 하지만
하나는 우리 원래 학계론에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공법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차만 지금 하신 분들은 지금 1차만 하면 안 돼. 1, 2차 같이 해요. 같이. 그래야지 사실 2차까지 같이 해줬으면 이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도 쉬운 문제. 근데 1차만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거기서 점수가 좀 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계론의 공법 문제가 아마 올해도 한 3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니까 3문제면 7.5점이라고. 엄청난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1차만 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1차, 2차를 같이 가지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 82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번에 영업소득세 계산 있죠? 그렇죠? 거기 보니까 앞 머리 글자 대가리라고 있네요. 순, 대, 이, 감 동그라미 쳐보세요. 순, 대, 이, 감. 저기 양가로 3번에 영업소득세 계산에 보니까 앞 머리 글자만 좀 동그라미 쳐보라고요. 네. 자, 무슨 이감? 시작. 순, 대, 이, 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동산에 학계론에서 합격하려면 저번에 언젠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요? 김떡순. 알죠? 그러니까 요거 먹어야지 합격하고 오늘 아침 라면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라면 좋아하는 사람 시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떡순만 먹으세요. 그래서 무슨 이감? 순대 이감. 일단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그러니까 뭐 먹으라고? 순대. 다음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까? 감가상각비도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요 놈이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금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주는 의미, 제가 1년에 버는 소득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벌어요, 1년에. 네, 제가. 그래서 1,000만 원 벌어요. 1,000만 원 버는데, 근데 소득세율이 만약에 30%다라고 하면 1,000만 원 곱하기 30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총 소득이 1,000만 원이죠. 근데 우리 강사들은 기본 그 공제 비율이 커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 공제 얼마, 인적 공제 얼마, 카드 사용 공제 얼마 딱 하니까 과세 대상 소득은 200만 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200에다가 30% 세율 적용해서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잠깐 보니까 순대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마이너스 감가상각액 밑에 보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 거기서 세율을 적용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 계산할 때 마이너스는 그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투자 금융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는 절세 효과. 절세가 세금 줄이는 거죠.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할게. 제가 이번에 이제 상가를 투자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5억 빌렸어요. 빌린 돈에 대해서 1년 동안 원리금을 1억 갚았거든요. 뭘 갚았어? 원리금을 1억 갚았어요. 근데 이 1억 중에서 이자가 차지한 돈이 7천만 원이고 원금으로 갚은 돈이 3천만 원이야. 그래서 7천 더하기 3천은 1억 맞죠? 근데 여기서 원금 3천만 원으로 갚은 거 있죠? 그럼 비용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야. 원금으로 갚는 만큼 부채가 줄어. 그럼 그만큼 내 지분이 커지는 거니까 그건 비용이 아니야. 그런데 이자로 나간 돈 7천만 원 있죠. 이자 비용으로 나간 돈 7천만 원은 이자는 아무리 많이 은행 갖다 줘도 내 부채가 감소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이자로 지불되는 돈 있죠. 그거는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세금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분은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다음 감가상각.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토지는 말이죠. 토지는 이런 말을 쓰네요. 비상각 자산이다 이 말을 써. 건물은 그냥 들어. 상각 자산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감가상각이란 말 들어봤나요? 자 볼게요. 이 건물이 맨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새 건물이었어. 감가상각이 없어요. 근데 5년, 6년 지나니까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에 균열도 발생하고 창문 틀도 벌어지고 옥상에서 물도 새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건물이 훼손될 수 있나요? 훼손? 상각이 바로 훼손된다 이 말이에요. 상각이 훼손된다. 예, 훼손된다. 그러면 훼손된 정도에 따라서 이 건물의 가치가 감해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란 말이에요. 감가상각. 그래서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되고 훼손된 만큼 가치가 감해진다. 그 이름 뭘 한다? 감가상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은 상각자산이다. 건물은 훼손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훼손된 만큼 가치를 감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토지는 감가상각이 발생해야 안 해. 그래서 토지는 훼손되지 않는 물건이다 해서 비상각자산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해볼게요. 갑돌이가 100억 원이라는 자본을 투입해서 이 건물을 투자를 했대. 이 건물에서 1년 동안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대. 10억.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야 갑돌아 너 10억 벌었다면서. 그럼 거기다 우리 세금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율 적용해서. 그랬더니 갑돌이가 한마디 한대요. 예, 제가 인정할게요. 제가 10억 번 거 인정하는데요. 제 말 좀 들어달래. 뭐냐 했더니 사실 내가 100억 주고 이 건물을 사서 10억 번 건 맞긴 맞다만 1년 동안 이 건물에서 10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샀던 건물에서 1억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가상각이 발생했다. 그럼 결국 나는 10억을 벌기 위해서 내 자본 가치가 1억 원이 까인 거 아니냐. 그럼 이것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좀 봐주라. 라고 하니까 국세청에서 아 그래 알았어 내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10억이 아니고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만큼 빼서 9억에 대해서 세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세금 계산할 때 원리금 중에서 뭐만? 이자. 원리금 중에서 이자 지급분과 부동산에 뭐는?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중요한 소리입니다. 중요한 소리. 네. 그래서 그 소리 한번 이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보니까요, 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개념만 잡으면 돼, 그냥 일단은. 나도 이제 아침에 좀 당황스럽더라고. 나는 이제 날마다 이제 수업을 하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니까,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수업을 한 줄 알고 순간 깜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늘 투자 이론이거나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저번 주에 학원 행사 때문에 휴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보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꼭 투자 이론 할 때 이렇게 첫 강의를 듣는 거잖아,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할까 하고 되게 고민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요 파트가 끝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모든 파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난이도가 다 똑같거나 알아듣기 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디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디는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가장 어려운 부분에 왔나 모르겠네. 한 주 쉬었다 오지? 어쨌든 그래. 그래서 오늘 배우고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돼.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12월 달에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사실은 합격률이 몇 프로가 나와야 될까요? 100% 나와야 돼, 100%가. 우리 시험 어려운 시험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어라든지 이 분위기라든지 이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응하는 데.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는 학생들보다는 12월 달에 공부 시작하는 학생들이 훨씬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있죠, 당연히. 왜? 이 내용을 1월 달에 온 사람들은 그때 처음 듣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만 한번 들어보고 1월 달에 가면 내용 모르더라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덜 어색하잖아요. 훨씬 더 빨리 적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 보면요. 물론 또 제가 1월 달 되면 그 학생들한테 12월 달에 온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고 당신들 합격률이 낮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아주 일찍 왔다 잘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12월 달에 합격률이 사실 100%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실은 합격률 100%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이제 1월 달 오는 학생들도 뭐 거의 그 정도 뭐 근데 이제 3월
6월달에 오면 이제 합격률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제가 또 3월달 가서도 학생들한테 당신들은 지금 왔으니까 12월, 1월달 오신 학생들보다 합격률이 한 30%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 그건 안 돼. 할 수 있다.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합격률이 12월달이 제일 높고 1월달도 거의 엇비슷하지만 어쨌든 12월달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월달 가면 한 20, 30% 떨어지고 5월달 가면 거의 절반 이하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시험에 떨어지면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왜냐면 학원의 모든 운영이 지금 여러분한테 맞춰서 한다니까 지금. 그리고 1월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들어봐야 될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시험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건데 40개 중에 16개를 틀려도 합격 주는 시험인데 어려운 거 아니라고. 대신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은 100% 다 합격해야지. 떨어지면 쪽팔린지 아셔야 돼. 진짜로. 그러면 떨어지면 나 사실 공부 5월 달부터 시작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아셨어요? 네.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자부전 12월 달 공부 시작해가지고 떨어진 학생들은 어쨌든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합격해야 돼. 자, 일단 여기 봅시다.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요거 책을 보지 말고 용어만 좀 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상 이윤이란 것도 있고 초과 이윤이란 것도 있는데 어디? 정상 이윤이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은 오죠? 초과 이윤도 감이 오죠? 어떤 게 좋은 거야? 초과 이윤이 좋죠? 그러면 정상 이윤이 100원이라면 초과 이윤은 당연히 100원을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깔아놓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초과 이윤이죠. 그죠? 예. 근데 어디? 이렇게 볼게요.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이 10%였어요. 10%.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 그냥 개념만 들었자고 있어요. 원하는 수익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계속 설명해줘요. 근데 5월달 이후부터는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5월달부터는 요구 수익률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줍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통해서 최소한 원하는 수익률이 10%인데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15%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자기는 10% 이상만 나오면 투자한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예상되는 거죠. 기꺼이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5%라면 초과이윤이 있는 거죠. 네, 그죠? 자, 근데 여기 10%라면 딱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만 나옵니까? 맞죠? 그러면 초과이윤은 있어 없어? 초과이윤은 없고 무슨 이윤만 있죠? 정상 이윤만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머뭇거려. 다시 할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1번 한다, 2번 안 한다, 3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몇 번? 그래. 당신 투기꾼이야.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둘 생각을 안 봐주고, 자, 우리가 배우는 투자율은 우리는 이론이잖아, 학문이잖아. 정상적인 걸 가정을 해요. 그래서 투자자는 정상 이윤만 얻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 이윤만 얻더라도 기꺼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다 안 한다?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정상 이윤만 가져갈 수 있다면 투자를 기꺼이 채택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어디 84페이지를 잠깐만 가볼게. 84페이지를 잠깐 가보면요. 이제 박스 안에 이게 있네. 그냥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성 지수는 분모 현금 유출의 현값분의 분자 현금 유입의 현값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분모 분자로 구성된 걸 분수라고 하나? 그러면 이게 요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요 테크닉을 좀 써먹어야 돼. 분수는 분모하고 분자가 있죠. 우리 학교는 열 몇 개가 나와요. 열 몇 개 나오는데 딱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 그러면 이 분수를 주고 이게 크냐 작냐 이걸 물어봐. 그냥 한번 해볼게. 10분의 5는
0.5인가요? 예, 나중에 우리 이제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탄력성이 0.5면 1보다 작으니까 탄력성이 적다 해서 비탄력적이라고 그래. 다시 10분의 20은 2인가? 네. 2는 1보다 큰가? 네. 그래서 탄력적이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잠깐만 한번 들어보자고요. 들어보자고. 분수에서 나오는 결과치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배수를 말하는 거야. 배수를. 분모에 비해서 분자는 분모의 0.5배만큼 반응한대. 그러니까 분모 변화보다 분자의 반응이 커 작아? 작잖아. 절반만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10분의 20은 2죠. 몇 배래? 몇 배? 분자가 분모의 2배만큼 나타난대. 분모가 10이 변했을 때 분자는 2배만큼이나 나타난대. 커 작아? 커. 이렇게 뭔가 측정하는 게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분수는 비교값이 1이에요. 1. 분수는 뭐하고 비교한다? 1. 1보다 크면 크다야. 1보다 작으면 작답니다. 1보다 크면 큰 거고 1보다 작으면 작은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LQ라는 게 있어요. LQ. 어떤 지역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것도 분수거든. 그럼 LQ가 1보다 크면 크다 작다? 크다라고 하네. 크다. 그 지역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적 비중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크대 작대? 작잖아.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 분수를 가지고 그 측정치가 크냐 작냐를 물어보거든. 그럼 너무 쉬워. 분수는 뭐하고 비교해? 1. 1보다 크면 큰 거고 1보다 작으면 작은 거다. 그렇게 하면 돼. 다시. 분수는 뭐하고 비교한다? 1. 1보다 크면 크다. 1보다 작으면 작다. 예, 그거 가지고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자리가 하나 나올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그렇게만 잠깐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제 85페이지 보니까 어림셈법이란 게 나와요. 어림셈법. 예. 아, 이것도 무슨 놈 공식이 이렇게 많지? 근데 암기하지 않고 답을 찍어내는 방법들이 있기도 해. 그래서 잠깐 휴식했다가 이 내용들 정리를 해볼게요. 네, 휴식했다 하겠습니다. 네.